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수험령의 줄리아입니다. 자, 오늘 2024년 8월 5일 아침입니다. 어제 드디어 대망의 경찰대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저녁 늦게 이제 경찰대 문제 풀 때 저 텐션을 올렸어요. 도레미파솔 정도로 올려서 긴장을 빡 하고 풀었는데 어? 내가 지금 굳이 구구단 같은 문제에, 그죠? 3, 4, 12, 그죠? 3, 5, 15, 맞나? 3, 6, 18. 자, 이런 문제 수준에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지 싶어서 그냥 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무난하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경찰대가 상한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어려웠는데 올해는 완전 역전됐습니다. 역전돼서 경찰대는 무난하고 그리고 상한학교가 훨씬 어려웠죠. 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뭐냐면 2024년 대한민국 영어 시험에 난도를 가지고 제가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짜잔! 네, 가져왔습니다. 자, 1위가 뭐냐면 되게 어렵게 나오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야 되죠? 자, 20, 공간 감각이 없는 게 드러나죠. 아, 이렇게 해야 반듯해지나? 아, 이렇게. 아이, 정말. 자, 이러니까 주차도 못하고 주차할 때도 맨날 운전면허 딸 때 욕먹었는데, 그죠? 공간 개념이. 야, 잠시만, 이렇게 해야 반듯해져요? 좋습니다. 자, 1위가 뭐였냐면 국회 8급이었습니다. 국회직 8급은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어떤 요소들은 다 갖추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퀄리티 굉장히 좋았고 최고의 출제였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2위는 상한학교였습니다. 3위는 6월 모의고사, 그죠? 세상에 여러분들 1등급이죠. 90점 이상이면 영어 1등급인데 90점이 1.4%였어요. 그래서 특히 이게 아마 현장에서는 현역들은 아마 한 반에서 그죠? 1등급 못 받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명도 1등급이 없는 거죠. 4위가 경찰대였습니다. 5위는 서울시 9급이라고 서울시가 원래 어려워요. 공무원 시험 서울시가 어려운데 올해 처음으로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출제를 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6위는 법원직 9급이었습니다. 7위는 국가직 9급이었고 8위는 지방직 9급이었습니다. 자,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 문항수 많은 것도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 시간, 짧은 시간, 촉박한 시간에 풀어야 되고 있죠. 들어봐요. 그 다음 문항수 많고 그 다음에 선지 오지선다고 당연히 사지선도 아니고 그 다음 모든 문제마다 초고난도 그냥 고난도 이렇게 아니고 초고난도 문항수가 많다 그러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특히 1위를 한 국회직 8급은 그런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 8급 오지선다입니다. 여러분들. 네, 25문제인데 엄청 어려워요. 네, 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영어까지 다 털릴 겁니다. 2위 상한학교 30문제로 줄였죠. 줄이는 대신에 난도가 다 올라갔습니다. 2위 1위 차이는 2위인 상한학교는 상대적으로 어휘가 조금 더 무난하고 그다음에 시사 지문이 별로 없다. 이제 그 1위에 비교해서는 그 차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순서나 문장 삽입은 상한학교가 거의 국회 8급에 맞먹기 어렵습니다. 3위 6월 모의고사 그죠? 선지 두 개가 엄청나게 헷갈려요. 매력적 선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죠. 4위 경찰대. 이번 경찰대에서는 제가 초고난도 문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고난도라고 분류한 문제가 총 4문제입니다. 고난도 이상, 고난도, 초고난도. 고난도가 19번, 그 다음에 23번 주제 제목. 선지가 매력적이고, 그 다음 주체가 혼동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제가 적었네요. 그 다음에 34번 초고난도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초고난도 순서 정하기 정말 좋은 출제였습니다. 39번 네, 매력적 산지. 네, 제가 우리가 평소 공부할 때 수식화, 도식화 말고 수식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문제다. 홈페이지에 몰락해 가는 건 뉴욕타임즈에서 가져왔네요. 네, 좋습니다. 자, 경찰대. 그 다음에 나머지 뭐 5위 서울시 9급. 대체로 9급은 다 20문제입니다. 20문제인데 한 20분, 25분에 풀어야 됩니다. 법원직은 25문제입니다. 대신에 사지선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한번 공부를 끊어가세요. 끊어간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1위부터 8위까지 정한 시험들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기출은 이렇게 나오니 대한민국 영어의 어떤 시험이 이렇게 나오니 내 학습법도 여기에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끊어가면 8월 달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9월 달에 대망의 구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모 그다음에 또 9월 달에 또 당장 다가올 국회직 9급 시험도 물론 있네. 네. 그리고 9월 달에 구모 있고 그다음에 또 10월 달에 대수능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11월부터 경찰대 편입. 경찰대 편입 시작하면서 편입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쫙 이어내 있는 1월까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특히나
어려웠던 시험 1위부터 네, 특히 한 4위, 예, 많으면 한 6위 법원시까지 풀어보면 정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예, 연동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도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네, 자격이 시험지가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험지들인데요. 경찰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경찰대에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는 이게 영어만 치르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치기 때문에 머리가 터져요, 여러분들. 중간에 쉬는 시간이 식사 시간 없이 20분씩 주어지긴 합니다만 두통이 옵니다. 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과연 영어 읽기 중심의 공부를 하고 있나 그 말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장거리 마라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의 단어 자체 암기, 구문 분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는 전체 에너지 한 30%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70%는 읽어야 돼. 닥치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요약하고, 요약 정리하고, 줄여나가는, 그리고 도식화, 수식화, 맥락어 찾기, 반의어 찾기, 관계상 찾기, 그 다음 대응관계 확인하기, 이런 것들이 공부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마치 조금 약간 오바를 한다면, 언어논리 시험 있잖아요. 그런 시험에서 많이 요구되는 그런 작업들을, 국어 비문하게 하는 작업들을 영어에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읽기 중심의 시험을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과연 이거 10페이지까지 보고 싶겠습니까? 한번 제가 넘겨볼게요. 1페이지. 아, 영어다. 네. 자, 2페이지. 온통 영어입니다. 3페이지 정도까지밖에 못 버텨요. 보통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영어를 읽기 위주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지금 10페이지까지 있어요. 근데 3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아, 나 이제 여기까지가 딱 좋은데? 아직 더 남은겨? 네. 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아, 9페이지, 10페이지. 아, 이제 끝났다. 여러분들, 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읽기 중심의 공부를 꼭 좀 할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뭐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환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착각의 세계에. 자, 그럼 이제 경찰대 이야기 조금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먼저 영역별로 말씀드리면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총 5문제, 1번부터 5번까지였는데 무난했습니다. 매우 무난했습니다. 네, 언어 논리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도 없었고 전부 동요로 출제했는데 너무 무난했어요. 그냥 단어 자체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1번 단어 secret, 신성한. 2번 단어 assess, 평가하다. 3번 despair, 절망. 4번 obvious, 명백한. 5번에 타당한, 유효한, valid까지 거의 다 이거는 뭐 중학교 수준의 단어들입니다. 중3 정도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동의어도 정답 단어 역시 너무 쉬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휘 문제를 어떻게 어렵게 만드냐면 2문제 정도, 5문제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생활영어 2문제 다 무난했습니다. 그 다음 문법 문제. 그래서 문법 문제는 작년에 참 어려웠거든요. 올해는 깜짝 놀랐어요. 왜 잘못 풀었나 처음에 머리를 끄적끄적했습니다. 8번. 자, 밑줄 1번부터 답이었는데요. 보통 1번 어렵거든. 1번이 답일 때. 근데 1번이 답인데 ing가 있었어요. 앞에는 my grandmother 주어 있었거든. 나의 할머니. 근데 settling down.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 씻고 봐도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 자리인데 ing를 써서 틀렸다라는 아주 문장 길이도 짧았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법 문제였는데요. 이건 암기 지식이었습니다. 기본 암기죠. 우리 사역동사, 시키다, 뭐하게다 사역동사 make. make는 능동태에서는 절대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못 오죠. 주어, make, 목적어, 원형 부정사를 주로 쓰는데 수동태가 되면, be made가 되면 투부정사가 옵니다. 자, 그걸 출제해서 아주 무난했습니다. 그다음 어휘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휘 문제도 아우 다 무난했어요. 10, 11, 12, 13, 14. 네, 다 무난했어요. 자, 그다음 14, 15, 16, 일치불일치도 네, 다 무난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 긴장감을 주는 문제가 없었어요. 긴장감을 주는 문제. 근데 약간 헷갈리는 문제는 하나 있었어요. 언어 논리 문제 중에 어휘 문제 중에서 네, 10번에 A, B, C 중에 B번. 10번에 B번. 예, B번이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좀 헷갈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17번. 17번이 4페이지입니다. 빈칸 추론인데 이제 풀기 싫은데 그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자, 빈칸 추론은 어땠냐면 5문제 출제됐습니다. 17, 18, 19, 20, 21번. 17번은 여러분들 빈칸만 봐도 답이 나와요. 제가 17번을
해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뭐 단어 좀 몰라도 있잖아. 쓸데없는 거 빼고 해석해 볼게요. 모순적인 보고서. 그죠? 앞뒤가 안 맞는 컨트로딕터리, 모순적인 보고서에 대해서 들어본 자신의 경험. 아니, 내가 앞뒤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어떤 보고에 관해서 들어본 그의 경험은 이게 원인이지, 원인이. 그 다음, 그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었다. 결과지. 자, 그래서 모순적인 앞뒤가 안 맞는 보고를 들으니 나는 의심하게 되었다. 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나? 덜 최근의 이벤트, 그죠? 그다지, 그죠? 좀, 최근이 아닌 그런, 이벤트 일들에 대한 어떤, 즉, 과거의 기록이죠. 그런 과거의 기록의 빈칸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다. 다시 과거의 기록의 빈칸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다. 자, 빈칸만 봐도 답 나지 않을까? 보세요. 1번, 계속성. 2번, 신뢰성. 3번, 재발견. 4번, 정확성, 그 다음 5번 예측 가능성. 그죠, 여러분들? 예, 간결성, 정확성이 아니고 간결성. 자, 뭐예요, 여러분들? 신뢰성이죠. 그죠? 이런 거잖아. 네, 자, 딱 보십시오. 진위성.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위성이나 신뢰성, 이 정도가 충분히 우리말로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빈칸노트에서 가면, 음, 자, 그가 살았던 시대에 전쟁에 대한 어떤 모순적인 어떤 보도들에 대해서 듣는 그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어떤 과거의 기록들에 대한 진위성, 맞습니까? 신뢰성, 이런 것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죠? 자, 빈칸만 봐도 말되는 건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17번은 저는 빈칸만 보고 풀었다. 그 다음, 18번은 동어 반복이었습니다. 한 두 문장 정도를 보고 빈칸의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18번은 지문의 2분의 1, 절반도 안 읽어도 돼요. 그래도 답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 19번을 제가 뭐라고 분석했냐면, 고난도구나. 19번을 고난도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고난도로 분석한 이유는 선지 분석력이 요구된다. 지문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고 선지 분석력이 요구됩니다. 근데 선지의 어조로 답이 나온다고 제가 필기를 했네요. 선지의 어조로. 선지의 어조는 뭔가 가져가는, 뭔가 능동적인 게 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빈칸 해석해 보시면 people, 사람들은, 그 다음 빈칸입니다. 사람들은 뭐뭐뭐뭐 한다. 그 다음, 그리고 심지어 만일 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들을 발명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 심지어가 단서예요. 다시.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빈칸 문장 해석할게요. 사람들은 빈칸한다. 그리고 심지어 만일 그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들을 만들고 발명, 지어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은 한 문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그리고를 썼잖아. 같은 방향으로 추가 강조돼야 돼. 예를 들면 그는 영어를 잘한다. 됐습니까? 심지어 영어 경시대회 나가서도 온갖 상을 다 받아온다는 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빈칸은 뭐냐면 뭔가를 하는, 지금 보니까 만든다, 없으면 만든다라고 했으니 뭔가 하고 능동적인 방향의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선지 2, 3, 4를 보면 pay little attention, 주의를 안 기울인다. 3번 un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여긴다. 4번 unaware, 의식하지 않는다. 5번 dislike, 싫어한다. 그래서 밀쳐내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선지 분석을 하시면 충분히 1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네, 20번은 3점짜리라고 했지만 3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그렇게, 이거는 무난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요. 3점일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엔 있잖아. 근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막 수능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거가 빈칸을 뚫었는데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출제가 문제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근거가 많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참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저는 꼭 바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출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출제에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지 그 근거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꼭 그 점을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제가 20번을 출제 교수님들이 왜 3번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 근거 문장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 문장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3점으로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도 빈칸이었는데요. 이 빈칸은 제가 절반 정도 읽었네요. 그러니까 빈칸 포함한 문장하고 그 다음에 빈칸 뒷문장을 읽고 답을 찾았네요, 여러분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도 한 문제 정도가 고난도였고 나머지 무난했다. 22번은
자, 표면적으로는 빈칸이지만 접속부사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저는 이거 논리 문제로 취급합니다. 무난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문제 유형,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쪽으로 이제 쭉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뭐 필요한 이야기 논리만 좀 할게요. 39번 있지. 39번이 어려웠습니다. 39번, 40번 여기에서 문제 두 문제 말 그대로 지문 하나에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거 있죠. 39번 이게 아마 네. 자, 원문은 보니까 여러 군데 있지만 뉴욕타임즈에서 가져왔던데요. 여러분들, 네, 폼페이의 몰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39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있잖아요. 패러프레이즈 찾기. 근데 패러프레이즈가 문장끼리 퉁치는 패러프레이즈가 아니고 다 이 단어 단어 이렇게 단어끼리 호환되고 A는 A 다시로. 제가 색깔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A는 A 다시, 즉 초록색끼리 표시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할 게 있고 관계쌍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쌍. 자, 한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도식화, 수식화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수식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수식화가 별거 아닙니다. A 플러스 B는 C다. 이런 식으로. 다시 수식화란 A 플러스 B는 C다. 즉 문장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그 하나의 문장으로 줄인 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한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뭐 폼페이는 파괴되었습니다. 네. 그죠? 뭐 화산의 분출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이렇게. 그러나 들어봐요. 자, 그러나 자, 폼페이는 다시 자, 그러나 이 고대 로마 도시의 운명, 이 고대 로마 도시가 바로 폼페이죠. 폼페이의 운명, 뒤움 특히 몰락한 운명이죠. 고대 로마 도시의 운명의 이런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그랬어. 봐요. 다시. 자, 고대 로마 도시의 운명, 몰락할 운명에 관한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 이 문장이랑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폼페이는 엄청난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폼페이는 엄청난 지진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이 두 개를 합해봐요. 첫 번째 문장까지. 그럼 결국 뭡니까? 네. 이게 폼페이가, 그죠, 여러분들? 예. 화산이 분출한 거 맞습니까? 예. 그것 말고도 지진이잖아. 그지? 이 지진 때문에 파괴된 거니까 정답이 39번, 5번이 된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자, 베스피우스의 일럽션은 폼페이의 유일한 킬러,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죠? 폼페이의 유일한 살인자가 아니었다. 즉, 다른 원인도 있었다. 그 원인이 바로 지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을 합하면 선주 5번을 고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39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제가 이제 어휘, 그 다음 문법, 그 다음 뭐 빈칸 추론, 그 다음에 주제 제목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흐름 어색 문제. 29번, 30번 흐름 어색 문제가 저는 난이도 세상에 이거 하루 잡았습니다. 예, 하루 잡았습니다. 둘 다. 29번, 30번이었는데 29번은 이 흐름 어색을 제일 쉽게 출제하는 출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흐름 어색을 어조가 나머지와 정반대인 거야. 주어진 소재에 대해서. 즉 주어진 소재에 대해서 나머지는 전부 플러스라고 하는데 하나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출제한 거 어조가 정반대인 게 29번이었고 그 다음 30번은 너무 티나게 흐름을 깨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무 티나게. 그래서 흐름 어색은 난이도 하루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요약문 완성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저는 어땠냐면 요약문 완성 두 문제가 다 저 지문 알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런 데서 우리가 시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데서 우리가 시간을 줄여야지, 그죠? 자, 37, 38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전치사는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꼭 기억하세요. 빈칸 추론에서도 그렇고 있잖아. 요약문 완성에서도 그렇고 전치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치사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37번 한글 한번 들어보세요. 브레인스토밍. 자, 브레인스토밍에서 빈칸 뒤로 가볼게요. 자, 서로 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다시 자,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네. 대면 접촉,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A번한 아이디어를 생산한다. 음. 자, 그 다음 콤마 위치, 이 함장 전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명사와 반대된다 이랬습니다. 저는 B가 먼저 답이 나온다 생각해요. A, B 중에서 B가 먼저.
네, 자, 보십시오. 어떤 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실은 우리의 명사와 어긋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다 이렇게 말을 하면 비해서 보세요. 우리의 결론과 반대다 이런 말 안 해. 우리의 혜택과 반대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시면은 언어 논리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거니까, 네, 꼭 계산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시, 자, 이 사실은 우리의 혜택과 어긋난다. 말이 안 돼. 우리의 결론과 즉 우리의 직감, 우리가 직관, 우리의 직관과 어긋난다. 우리의 직관에 위배된다.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것과 위배된다. 그래서 B번이 먼저 직관으로 인투이션이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냐면 상식에 위배된다 그 말이거든. 자, 그러면 A는 결국 뭐냐면 상식인 거지. 우리가 어떤 통념인 거지. A 문장은 통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은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왠지 서로 떨어져서 일하는 사람보다 직접적으로 그죠? 대면 접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보니까 더 아이디어를 그게 어때? 더 잘 생성할 것 같잖아. 우리가 직접 보면서 토론을 하면 맞습니까? 아이디어를 더 많이 낼 것 같잖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 선입견을 깨야 되니까 더 적은 아이디어가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통념에 대한 반박이 돼야 되니까 빈칸 A번 문장이 더 적은 어떤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그래서 퓨어 정답되어 있는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38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38번도 빈칸 포함 문장만 봐도 답이 나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뭐 해석은 하지 않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랭킹 1위부터 뭐 8위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난이도가 있지, 제가 들쑥날쑥한 파트가 있고 안정된 파트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 중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난이도가 아직까지 들쑥날쑥한 게 바로 흐름 어색이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번에도. 경찰대학교가 이번에 흐름 어색이 매우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흐름 어색 굉장히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래서 흐름 어색이 무조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흐름 어색은 아직 난이도가 정착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건 있잖아. 와, 이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나? 난 이 정도가 맥시멈이라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나?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순서나 문장 삽입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순서나 문장 삽입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 정도가 최고 난이도겠지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경찰대도 예, 순서 정하기. 와, 이거 문제는 참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이야기 33번에서 힘줘서 해볼게요. 34. 고난도, 제가 고난도라서 그런데 한번 볼게요. 33번. 뭐지? 네. 33번이 뭐였냐면, 33번이 제가 고난도라고 분석을 했고, 34번이 초고난도라고 했는데, 와, 네. 자,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힘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3번 뭐냐면, 주어진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알맞은 것을 그랬습니다. 근데, 주어진 문장에서 여러분들, 자, 제가 약간 지금 웃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단어 있지, 단어. 단어 중에서 학생들이 여러분들 정말 저의 독해 내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자, 알고 독해를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논문, 학술지, 원서, 고전 맞습니까? 영어로 정말 많이 읽은 사람이 정말 중요한 단어라고 말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네, 사실 9월 7일입니다. 9월 7일 날 제가 아주 유능한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여러분들 단어 제가 정리한 거 녹음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어가 아니고 있잖아. 정답을 지배하는 결정적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enterprise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enterprise, E-N-T-E-R-P-R-I-S-E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his enterprise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 enterprise 지금 딱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제대로 아십니까? 지금 이 33번은 이 단어가 결정적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이 엔터프라이즈를 막 사전 검색하시면서 뭐 선생님 사전에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잖아. 엔터프라이즈는 있잖아. 모험심, 진취적인 기상입니다. 어떤 기존의 어떤 통념이나 규칙을 깨는 있지. 그런 어떤 진취성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이대는 어떤 정신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엔터프라이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 단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상환학교에서도 나왔던 코스트가 비용이 아니고 치러야 할 희생이나 대가잖아요. 응? 예를 들면 커먼이 흔한 이게 아니고 공동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독해를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리고 고전, 논문, 학술지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글을 읽은 사람, 많이 읽은 사람, 오랫동안.
그래야 이런 단어를 가려내요, 여러분들. 시중에 그렇게 단어장이 많아도 이렇게 정리한 단어 없습니다. 네, 그래서 9월 7일 아마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33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진취적인 정신의 어떤 주된 어떤 수단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 이런 진취적인 어떤 정신의 주된 수단은 바로 방법은 교육개혁이다. 교육개혁. 그리고 특히나 어떤 대학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 대학 시스템은 과학이든 어떤 그죠 리전이든 휴머니즘이든 있잖아요. 뭐 추론이든 뭐 휴머니즘 인문학이든 뭐 이런 것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디어에 전념하는 그런 대학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갖고 가는 것은 네, 5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5번밖에. 위치가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this enterprise에서 enterprise를 잘 가져가셔야만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가 있다. 네, 33번. 그 다음에 34번. 와, 여러분들 아마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공부 잘못하는 우리 학생들. 이런 거 있죠. 선생님, 저는 순서 정하기는요, 뭐 힌트 많이 가지고 갑니다. 뭐 히, 뭐 대명사 히는 처음에 명사를 가리킨 다음에 해를 써야 된다. 뭐 관사 뭐 처음 등장하는 건 어다. 또 뭐 예를 들어 바로 단어를 받았다. 만약에 개발하다 디벨롭이 있었다. 잘 들어봐요. 이게 말이 되는지. 디벨롭이 있어서 개발하다. 그러면 this development 이런 개발 이게 바로 이어져야 되나?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다시 개발하다라는 develop이 있었는데 ABC 중에 B에 만약에 this development가 있다. 그럼 반드시 this development로 가야 되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이미 1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말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근데 학생들이 막 그것께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예. 그러네, 그지? 뭐 공부도 안 하는 그런 일부 선생님들이, 그죠? 막, 책임 못 지는 말씀하신 거를 우리 또 순진한 학생들은 또 그대로 믿고, 이런 사단이 난 것도 조금 원인이 되지 않겠나? 또 그런 걸 직접 우리 학생들이 검증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용한 또 우리 학생들의 또 책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파괴시키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짝퉁 리딩 스킬 말 그대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걸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34번 문제 여러분들 34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소수 정확히 A, B, C 중에서 여러분들 자, 뭐 정답은 C 그다음에 A 그다음 B로 가야 되는데 여기 순서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접속부사 넣는 거. 접속부사. 저기도 강조하죠. 그래서 A번 문장 앞에 특히 접속부사를 나중에 넣어보세요. A번 문장 앞에 접속부사를 넣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논중에 관한 이야기, 아르규먼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5번, 뭐 36번을 지웠어. 36번은 노골적 힌트로 푸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36번이 난이도 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려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도 제가 이게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실제로 제가 스튜디오에서 1번부터 모든 문제를 다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문제 푸는 이야기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관학교에서는 영어가 좀 변수가 됐다면 경찰대에서는 결코 영어가 변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어는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자, 그런 과목이었다 생각이 들고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5문제. 결국은 읽기 능력, 몰입형 읽기. 후반부에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어, 고난도, 초고난도 이걸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면 합해서 한 4문제 정도다. 필요하시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19번 고난도로 제가 분석했습니다. 이유는 선지 분석력이 요구된다. 19번. 그다음에 23번. 23번도 제가 고난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선지가 매력적이고 그다음 주체가 지문의 주체가 여러 등장을 해서 주체의 혼동을 가져다 준다. 그다음에 34번 제가 초고난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금방 아르규먼트 있던 거. 그다음 39번 폼페이의 몰락에 관한 것도 제가 나름 어느 정도 고난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3번에서 this enterprise를 이야기하면서 단어를 다 무조건 물론 기본 단어 열심히 외워야 되겠지만 특히 정답을 지배하는
그다음에 글의 독해에 정답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적 단어들, 그런 단어들을 꼭 알고 제대로 학습하시라.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월 달이니까 우리 학생들 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네. 자, 한 템포 쉬어가시고, 네. 여기 있는 그런 모든 기출 문제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한몫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상으로 경찰대 총평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네. 저는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를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